스승님, 정말 큰일입니다. 제가 돌보는 환자 한 분이 호로병을 앓고 있는데 정말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. 이젠 환자 분인도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.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숨이 차서 헐떡입니다.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변칙 논치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습니다. 용하다는 의원들도 다 찾아가 봤는데 전부 고개를 저으니 정말 이대로 하늘의 뜻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? 의원이 어찌 환자를 보고만 있겠느냐. 모든 약이 듣지 않는다면 말이다. 어쩌면 병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를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. 이럴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구나. 아주 먼 옛날 그 명의 화타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법이 3가지 있었다고 하지. 혹시 들어본 적 있느냐? 한 가지는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외과 수술법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나머지 2가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맞다. 나머지 둘은 바로 오금이라는 몸을 단련하는 법과 복식방이라 불리는 일종의 음식 처방이었지. 오금이는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만 그게 화타의 비법이라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까? 복식방이란 건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. 시와 화타가 제자에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음식 처방을 알려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칠렵청점산이란 걸 알려줬다고 한다. 여기서 말하는 청점이 바로 황정이다. 대제형, 황정이요? 아니 그 흔한 약초 하나랑 수련법으로 그렇게 깊은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 않고 웃을 것 같습니다. 원래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 법이지. 남들이 웃지 않으면 그게 어찌 도라 할 수 있겠느냐. 그렇다면 대체 왜 화타는 그 황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? 자, 황정의 성질을 한번 보자꾸나. 맛은 달고 성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화롭지. 그리고 그 기운이 가는 것을 비, 폐, 신, 이 3곳으로 보았던 게다. 네, 저도 황정이 비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보태고 또 신을 이롭게 해서 정을 채운다고 배웠습니다.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강한 약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황정이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. 사람의 생명을 나무에 비유해보자. 뿌리가 2개 있다고 보는 게다. 하나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의 뿌리, 바로 신이지. 이건 말하자면 생명의 씨앗 그 자체야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기운을 얻는 후천의 뿌리, 즉 비위다. 이건 씨앗이 자라는 토양, 즉 흙과 같은 것이지. 어떤 병이 된 오래되면 결국 이 토양, 즉 비위를 상하게 만들지. 지금 네가 말한 호로병처럼 몸이 바싹 말라가는 병은 토양뿐만 아니라 씨앗에 담긴 전기까지 말라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. 황정은 바로 이 씨앗과 토양, 둘 모두를 아주 부드럽게 돌보는 약재인 게다. 억지로 싹을 틔우거나 기운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그 근본 바탕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지.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. 아무리 좋은 씨앗과 토양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겠지. 기운을 움직여 온몸으로 퍼뜨려야 하지 않겠느냐? 바로 이 지점에서 오금이가 필요한 게다. 황정이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오금이는 그 재료를 몸이 잘 받아서 쓰고 단련하고 변화시키는, 즉 연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. 이 둘이 함께해야 비로소 몸 안에서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. 이렇게 당장 눈앞의 증상만 쫓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근본을 돌보는 방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. 혹시 무화선사 이야기 말씀이십니까?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천수를 누렸다는 그분 말씀이시죠? 그래, 바로 그분이다. 구화산에서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을 홀로 수행했다고 하지.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26세에 열반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발견됐을 때 그 몸이 전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전해지지. 생각해보아라. 그 깊은 산 속에서 제대로 된 곡식도 없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겠느냐? 기록을 보면 그분이 주로 드셨던 것이 바로 이 황정, 그리고 몇 가지 산열매와 단삼, 딱 이것들 뿐이었다고 한다.
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. 반드시 강하고 독한 약만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다. 그런데 스승님,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.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왜 다른 의원들은 복잡한 처방을 쓸 때 황정을 잘 넣지 않았던 겁니까? 설마 그 가치를 몰랐던 걸까요? 가치를 몰랐다기보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. 옛 의과들은 황정을 병을 때려잡는 그런 공격적인 약으로 보지 않았어. 그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음식에 가깝다고 이해했던 게다.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,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. 그래서 황정우는 혼자 쓰이기보다는 성질이 비슷한 다른 평화로운 약재들과 짝을 이뤄서 몸의 여러 근본을 돕는 데 주로 쓰였지. 예를 들면 구기자와 함께 써서 몸의 방어력을 튼튼하게 한다거나 당귀와 함께해서 뇌의 기능을 돕고 또 산약과 함께해서 혈당이나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던 거다. 이 방식들 모두가 병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방식인 셈이지. 아, 이제야 알겠습니다. 약이라는 게 단순히 병을 베어내는 칼 같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밭을 일구는 정원사와 같은 것이었군요. 그래, 바로 그거다. 가장 훌륭한 치료란 병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. 옛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단다. 이것이 바로 이 소박한 약초 황정이 우리에게 가만히 들려주는 지혜인 게지.